수년간의 배신과 이별의 아픔 끝에 필이 굳건한 자세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그의 관심은 절정에 달합니다. 딸 라일라를 생각하며 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제시카의 후회와 절박함은 그녀를 라일라의 삶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날 밤은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로 시작되었다. 필이 정성껏 계획한 저녁 식사였다. 그는 집안에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었지만 금세 잊을 수 없는 저녁으로 변해버렸다. 와인 몇 잔을 마신 후 7년차 안에 제시카가 불쑥 고백을 해왔고 그 고백은 필을 무너뜨렸다. 필, 난 당신에게 끌린 적이 없어요. 제시카의 말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제시카는 불륜 관계를 인정하며 이상형을 야성적이고 위험하며 흥미진진한 남자라고 묘사했다. 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그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웠는지 근처에서 놀고 있던 6살 딸 라일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라일라는 대화의 일부를 듣고는 순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빠, 엄마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라일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필의 눈에 눈물을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필은 말을 잃고 딸을 위해 애썼다. 필은 항상 좋은 부양자, 열심히 일하고 사심없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행복의 토대라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긴 근무 시간, 제시카와 라일라의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이 그에게는 남자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고백 후 필은 그 자리에 앉아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부담감이 간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시카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매주 짜증이 심해졌습니다. 제시카는 종종 휴대폰에 매달려 있거나 회사 행사에 늦게까지 참석했고 필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징후들을 스트레스나 일상의 피로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라일라는 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녀는 종종 필에게 엄마는 왜 항상 속상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고 물었다. 라일라의 질문은 가족 간의 근본적인 균열을 암시했다. 필은 이제야 그 균열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일라의 눈물 범벅된 눈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질문을 던졌다. 곧 들이닥칠 폭풍으로부터 딸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 필은 몇 주 동안 그날 저녁을 계획하며 결혼 생활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했다. 제시카에게 멀어져 가더라도 가족이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제시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그녀가 극찬했던 크리미한 치킨 알프레도를 만들고 식탁을 정성스럽게 장식했다. 심지어 라일라에게 도움을 요청해 테이블에 꽃잎을 뿌리고 은식기를 차리게 했다. 배경에서는 제시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라일라는 특별한 가족의 밤을 떠올리며 신이 나서 낄낄거렸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일라의 환한 미소의 필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가득 찼다. 그는 라일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제시카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은 지쳐 보였다. 테이블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좋아요 라고 중얼거린 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필이 앉으라고 재촉하자 라일라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장식을 보여주었다. 제시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관심은 없는 듯했다. 그녀의 관심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필이 저녁을 차려내는 동안에도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제시카는 한 잔, 또 한 잔을 따랐다. 마침내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마치 몸속에 무언가가 부러진 듯 숨을 내쉬었다. 필, 계속 그런 척할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약간 어눌했다. 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제시카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게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야. 난 너한테 끌린 적이 없어. 필. 전혀. 그녀의 말은 필의 배를 강타하는 듯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이자 방 안이 움츠러드는 듯했다. 내가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워서 남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 가. 이 삶에 갇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날 살아있게 하는 사람 말이야. 그는 거칠고 위험하고 짜릿해. 내가 아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필은 멍하니 침묵 속에 앉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조용히 냅킨을 만지작거리던 라일라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아빠한테 왜 화났어? 아빠는 널 사랑하는데. 라일라를 바라보는 제시카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다. 복잡해. 얘야, 그녀가 무시하듯 말했다. 필은 라일라의 순진한 얼굴이 혼란과 상처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라일라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다.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딸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필은 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라일라를 이런 독에 얽매일 수 없었다. 제시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라일라는 평화로운 가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설령 이 가정이 무너진다 해도 말이다. 그는 와인잔으로 돌아온 제시카를, 그리고 이 안을 얻기 위해 봉제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라일라를 흘끗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싸우지도 애원하지도 말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겠다. 대신 라일라를 위해 행동하기로 했다. 제시카 없이도 라일라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삶을 줄 수 있을까? 필은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다. 제시카의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라일라, 그녀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제시카의 고백보다 더 깊이 그를 꿰뚫었던 순진한 질문이 떠올랐다. 아빠한테 왜 화났어? 아빠는 널 사랑해. 그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딸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함께했던 집은 예전의 껍데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라일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필은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제시카와 싸우거나 변화를 설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시카의 말은 분명했고 가족에 대한 무관심 또한 분명했다. 대립은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다. 필은 그 위험을 간절히 피하고 싶었다. 라일라의 안위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사람처럼 치밀하게 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은 상황을 설명하고 라일라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제시카가 불륜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만큼 필에게 강력한 주장이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필은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이체할 새 계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는 마을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투룸 아파트를 빌렸는데 그곳은 그와 라일라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짐 싸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필은 제시카가 또 늦게까지 회사 행사 때문에 외출하는 동안 조용히 일했어요. 필은 자기 집만 챙기고 라일라에게 필요한 것들, 옷, 학용품, 좋아하는 책, 그리고 잠 못 이루는 토끼 인형에 집중했죠. 새 집을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고 제시카가 좋아하는 장난감 상자까지 따로 챙겨두었어요. 어느 이른 아침, 제시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최대한 조용히 짐을 차까지 옮겼다. 제시카가 깨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리고 라일라를 침대에서 살며시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우리 모험을 떠나는 거야. 얘야. 잠이 덜 깬 라일라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알았어, 아빠 라고 속삭였다. 필이 라일라를 차로 데려가는 동안 필은 부엌 탁자 위에 손으로 쓴 쪽지를 남겼다. 그 쪽지는 간단했지만 결정적이었다. 라일라가 거짓말과 원망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일라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라일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 라일라가 필요로 하는 안정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제발 연락하지 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야. 필은 무겁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떠났다. 라일라는 뒷좌석에서 토끼를 꼭 껴안고 졸고 있었다. 백미러로 라일라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들은 부서진 과거를 뒤로하고 떠났고 미래는 그가 만들어갈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제시카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필과 라일라를 불렀지만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옷장과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보자 속이 뒤집힐 듯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메시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서로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필은 이 사실을 예상하고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습니다. 제시카는 후회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휩싸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필이 아무리 밀어내도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그녀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다. 한편 필과 라일라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마치 안식처 같았다. 필은 라일라의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고 방을 정성껏 정리했다. 라일라가 엄마에 대해 묻자 필은 엄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그날 밤 필은 라일라를 침대에 눕히며 여러 감정을 느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제시카는 자신이 포기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필과 라일라의 새로운 삶은 그들이 남겨둔 혼돈과는 거리가 먼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아파트는 검소했지만 마치 집처럼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라일라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준 후 출근했다. 그는 두 번째 직장을 얻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일했지만 라일라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이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라일라는 옛 친구들, 이전 집에서의 익숙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그리웠다. 매일 밤 라일라는 제시카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는 왜 전화 안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빠? 그 질문들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필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얘야. 그는 라일라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안심시켰다. 엄마는 뭔가를 알아가고 있어. 하지만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넌 나와 함께라면 안전할 거야. 라일라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필은 라일라가 치유되는데 필요한 사랑과 안정감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놀라운 헌신으로 맞추며 말이죠. 잠자리 이야기, 학교 행사, 주말에는 미술 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라일라가 더욱 강해지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라일라가 여전히 완전히 놓아줄 수 없는 과거의 한 조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라일라를 새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친절하고 선생님들이 이해심이 깊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리웠고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라일라는 미술 수업 시간에 필에게 그려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를 위해 그렸어요. 라일라는 필에게 손을 잡고 미소 짓는 두 사람의 사진을 건네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시카의 삶은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 그녀의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이 드라마에 지쳐 있었다. 그녀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그녀의 삶을 둘러싼 혼란과 불안정함을 이유로 그를 떠났다. 제시카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필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녀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집은 팔렸고 그녀는 더 작고 덜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자신의 행동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가족을 흩어지게 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던 남자를 밀어내고 자신과 라일라 사이에 이간질을 만들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제시카의 한때 활기찼던 사회생활은 시들해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어떤 친구들은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고 어떤 친구들은 더 이상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홀로 남았고 배신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상처를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한때 탈출구처럼 느껴졌던 분류는 이제 어리석은 실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일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가끔 연락을 했지만 라일라의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를 잊지는 않았지만 버려진 아픔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제시카는 전화를 걸고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 편지를 써보기도 했지만
침묵을 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일라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제시카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제시카는 필에게 연락해 일라를 만나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필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얼굴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필은 그녀를 만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너무 깊어졌습니다. 한편 일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속에 새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필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일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랑스러웠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다. 언젠가 일라가 질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말이다. 그는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토록 애써주려고 애썼던 사랑과 안정감을 그녀가 항상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필과 라일라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새로운 현실을 함께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필은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는 한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제시카는 과연 일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을까? 라일라의 마음은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픔에서 완전히 아물 수 있을까? 필과 일라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삶은 서서히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제시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필은 라일라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둘이 이제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제시카에게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라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필에게 딸과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보상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필에게 일라의 엄마가 될 기회를 다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필은 제시카의 사과를 생각하며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고 어떻게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감정과 불륜을 고백한 순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버린 선택을 했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상처를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만나기로 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라일라였다. 그녀의 안전, 그녀의 행복, 그녀의 정서적 안녕. 만남은 필의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들은 가을비를 띠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달랐다. 한때 자신에게 그토록 확신에 차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에 차 있던 여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지쳐 보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지쳐 보였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밤새 울면서 잠든 탓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시카는 말하고 싶었지만 일라는 침묵을 지켰다. 필의 손을 꽉 움켜쥐고 옆에 서 있던 그녀는 작은 몸으로 불안감에 움츠러들었다. 필은 그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태도에서 엄마가 왜 그들을 버렸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아.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큰 실수를 했고 바로잡고 싶어. 널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일라는 제시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눈빛에는 온기가, 기억하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버려진 채 지내온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든 것 같았다. 엄마, 왜 우리를 두고 가셨어요? 일라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 질문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 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말 미안해, 얘야.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난 길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 일라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넌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일라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빠가 내 엄마야. 제시카는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이 온몸을 덮쳤다. 딸을 잃었다는 사실, 라일라가 다시는 그녀를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필은 시련 내내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제시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견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시카가 마침내 평정심을 되찾자 필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제발, 필,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건 알지만 라일라의 양육권을 함께 가질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라일라는 우리 둘 다 필요해. 필은 고개를 저으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제시카, 넌 내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했어. 지금 내 우선순위는 라일라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걸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혼란에 라일라가 끼어들게 두지 않을 거야. 라일라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제시카의 양육권 공동주장은 저항에 부딪혔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효과적인 공동 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재정적 안정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시카의 불규칙적인 생활 방식과 딸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필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시카에게는 다시 쓰일 수 있기를 바랐던 한 장의 씁쓸한 끝이었습니다. 필에게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사과가 아닌 분명한 결정의 형태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일라를 보호할 것이다.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필은 라일라의 손을 꽉 잡고 공원을 안내했다. 그날 라일라는 다시는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고 필 역시 그 주제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제시카에게 삶을 재건할 희망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선택이 미래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은 것일까? 몇 달이 몇 년이 되었고 필과 라일라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과거의 혼란으로 시험받았던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필은 라일라가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의 필요와 꿈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일라는 필이 만들어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매학기 성적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도시의 다른 아이들과도 오랜 우정을 쌓았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침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은 육아 외에도 기쁨의 순간들을 찾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다시 데이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모든 사람이 라일라와 나누는 깊고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존중하도록 말입니다. 그는 잠재적 파트너라면 누구나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라일라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시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외로운 밤들이 계속되었고 삶에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라일라에게 편지와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제시카가 가족에게 입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진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라일라는 다시 연락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라일라는 10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형성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 제시카가 내린 선택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신이 놓친 삶에 대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평관에 함께 앉아있던 필에게 라일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아빠,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는 항상 딸을 상처로부터 지켜주고 사랑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가족은 단순한 혈연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가족은 충성심, 존중,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라일라의 목소리가 감정에 살짝 떨리자
필은 그녀를 팔로 감싸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를 제대로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평화를 느꼈다. 제시카는 가족을 잃었지만 필과 라일라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연결이었다. 라일라는 함께 만들어온 새 삶에서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유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회복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필은 라일라에게 모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라일라의 성장은 그의 성장과 닮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었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불확실했지만 서로가 있는 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시카는 잃어버린 삶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고립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까?